안녕하세요. 만점 영어쌤이라 합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 9월 모평 오답률 3번 해설 강의로 2019 대수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시중 EBS 변형 문제라든가 기출 예상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모평 기출 문제를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출제 컨셉, 의도, 풀이 기법을 정리하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실제 시험에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모평에서 내용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 3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는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소재나 주제를 달리 표현한다 했죠.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추론하면 안 된다 그랬고, 그리고 특히 빈칸 전후 문장의 지시어, 연결어, 접속사, 부정에 유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빈칸 먼저 보고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빈칸 문장인데 여기 지시어가 있죠. this 이런 게 지시어고, 그리고 요 세미콜론 요게 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 not 부정어, 그리고 other than 이것도 부정어가 뭐죠? 그러니까 이중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되겠죠. 자, 이런 주관적인 세계, 그러니까 위에는 어떤 주관적인 세계가 나왔겠죠. 이 주관적인 세계인데 특정 방식으로 이해되는 이 주관적인 세계가 for us, 우리에게 객관적인 이렇게 세계라 했으니까 이 객관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요 주관적인 세계겠죠. 따라서 이 빈칸도 그 주관적인 세계밖에 모른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그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어떤 이론이 이렇게 이 진술하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강력한 주제 신호죠. 이해 과정이라는 것은 컨스트럭션의 문제랍니다. 뭐가 아니고 not 이것도 주제 신호, 리프로덕션의 문제가 아니라 컨스트럭션의 문제랍니다. 이게 컨스트럭션의 문제가 뭔지는 그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콤마 위치 똑같은 말 해주고 있죠.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게 소재네요. 반복되니까 가지는데 해석의 데이터의 해석의 형태를 가진답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인데 또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랍니다.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그 해석하는 문제라는 거죠. 뭐가?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것은 리프로덕션의 문제가 아니고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것은 요거죠. 요거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의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예시가 시작되고 있죠. 예시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100% 이제 주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신호도 주제의 신호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 내용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면 빈칸이 되는 겁니다. 빈칸이 되는 건데 예시도 한번 볼까요? 이 퍼셉션,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거죠. 움직이는 물체를 이 차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소재를 달리 표현한 거고, 그 해석에 기반이 되는데 들어오는 데이터, 이때 그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 보고 듣는 거, 퍼셉션을 말하는 거죠. 들어오는 데이터의 해석에 기반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지식,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틀 내에서 그런 보고 듣는 것을 해석한답니다. 또 이게 뭐죠? 이게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은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while 하면은 이제 그 대조, 비록 이런 이해가, 단순한 물체들의 이해가 되게 통제되지 않은 과정인 반면에 이 통제되지 않은 과정이 뭘까요?
이 통제되지 않은 과정은 여기 그 리프로덕션의 문제라는 거죠.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단순한 물체들의 이해는 그 리프로덕션의 문제인 반면에 그 인터프리테이션 이해 더 복잡한 현상들의 그런 이해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인 관계의 상황과 같은 그 복잡한 현상들에 대한 이해는 그 요구한답니다. 액티브한 그 어텐션 주의 집중과 생각을 요구한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도 요거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거죠. 컨스트럭션의 문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체의 해석은 리프로덕션, 즉 이렇게 정신적인 개입이 없는 그냥 보고 듣는 걸 그대로 이렇게 그 이해하는 것인 반면에, 즉 리프로덕션의 과정인 반면에 더 복잡한 현상들에 대한 이해는 그 액티브 어텐션과 생각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거죠. 즉 우리의 정신이 개입되고 우리의 지식 내에서 그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이리저는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인데 바로 이런 지식이 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이 이것도 보세요. 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 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이 결정하는데 어느 자극물들이 이때 자극물들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때 자극물들이라는 것은 요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 데이터 이런 거 데이터를 말하는 건데 어느 자극물들이 즉 어떤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 개인의 주의 집중의 초점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그 이러한 자극물들 즉 보고 듣는 것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또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자극물들이 결합되어서 더 큰 전체가 되는지를 결정한답니다. 뭐가? 지식이 개인에 의해서 소유된 지식이 이런 거를 결정한답니다. 이 말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거죠.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 보는 대상이 다를 것이고 그 대상들의 부여하는 그 의미도 달라지고 따라서 해석, 판단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은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거죠. 리프로덕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빈칸 문장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 연결은 없지만 이렇게 넣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적이라 하네요. 즉 컨스트럭션의 문제니까 이게 이제 주관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주관적인 세계나 특정 방식으로 이해되는 이게 소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주관적인 세계가 for us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세계다. 즉 주관적인 세계라는 말이죠. 세미콜론 즉 우리는 이 이중 부정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빈칸의 세계만 안다 이 말인데 그 빈칸의 세계만 안다. 빈칸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세계, 즉 컨스트럭션의 세계. 이 컨스트럭션의 세계가 뭐였죠? 컨스트럭션의 세계가 이 우리 자신의 마인드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해석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거 아까 our mind, our knowledge 그리고 knowledge possessed by the individual 이렇게 우리 자신의 해석의 결과로서 우리가 아는 그런 더원의 세계만 이렇게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은 소재는 컨스트럭션의 문제인데 이 컨스트럭션의 문제라는 것은 그 데이터의 해석의 문제랍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우리의 정신에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의 해석의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오답률 1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치 문제가 오답률 1위였는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지시어 연결을
그 글을 읽어가면서 그 세모하면서 읽어 내려가다가 그 논리적인 갭이 있는 부분이 정답이라 했죠. 그러니까 지시어 연결사 잘 활용해서 논리적인 갭이 있는지 보고, 근데 만약에 이런 장치들, 즉 지시어 연결사가 없으면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내용상 푼다 했죠. 내용상 푼다는 말은 인과 컨셉, 인과 컨셉은 시간성 컨셉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조, 환원 이런 컨셉, 이런 컨셉으로 푼다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주어진 글에도 지시어 연결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정답이 되는 전 그 후 문장에도 지시어 연결사가 전혀 없습니다. 즉 순수하게 이렇게 내용상이 풀어야 되는데, 이런 컨셉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유형은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고 늘 강조했죠. 이렇게 연결사가 없지만 넣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걸 부터 먼저 보면 그 우리는 인트러스트는 이제 맡기다, 위임하다, 위임되는데 가르치도록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관, 태도, 스킬즈, 그리고 정보, 세상에 대한 정보 이런 걸 가르치도록 위임된답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앞에는 그 원인이 나왔을 수 있겠죠. 원인이 그래서 이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행동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렇게 좀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 혹은 뭐 부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첫 문장부터 보면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 말이죠. 성인이 되면은 몇몇의 신체적, 사회적, 그 심리적, 정신적 그런 자극물들이 유발한답니다. 뭐를 이런 제너러티비티의 감을 유발 그 하는데, 근데 제너러티비티 엄청 생소하죠. 이런 생소한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세모해야죠. 이런 게 지시어. 이런 태도, 이거죠. 제너러티비티의 태도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랍니다. 다른 사람 돌보자 하는 욕구인데, 이제 요거 1번적인 말 했으니까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할 텐데, 그 대다수에 있어서 사람들의 대다수에 있어서 부모 시기가 아마도 가장 명백하고 편리한 기회입니다. 이 디스 세모하고 이 욕구는 뭡니까? 요거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말하는 거죠.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명백하고 편리한 기회랍니다. 이 문장은 앞의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손색이 없고, 그 다음 첨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믿는데 또 다른, 요것도 지시어입니다. 또 다른 구분시켜주는 그런 특징, 성인이 되면 성인기의 또 다른 구분시켜주는 특징은 한 특징 나왔죠. 성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랬고, 또 다른 욕구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타고난 욕구랍니다. 욕구인데 또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 지시세모가 이 욕구는 요거겠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를 알게 된답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신체적으로 리프로듀싱,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결합될 때, 뭐와 결합되냐면 헌신적인 관계에 참가할 수 있고, 그리고 성인의 생활 패턴 이런 거, 그리고 직업의 책무의 떠맡음, 하여튼 이런 것들과 결합될 때 이런 사건이 신체적으로 리프로듀싱 할 수 있는 사건이 이런 것들과 결합될 때 우리가 이 욕구를 알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되겠죠. 이렇게 성인의 생활 패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뭐를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필요로 되어질 욕구.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 그 우리의 지식 보호 지도에 의존하는 의존하는 다른 나들에서 필요로 되어질 욕구를 가지고 있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지식에 의존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디자이어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행동을 스킬, 태도, 이런 정보 이런 거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위임되는 거죠. 위임되는 것이고, 즉 이 문장이 위에 요 문장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욕구를 가진다. 이게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원인 결과로서 원인 결과 컨셉으로서 답은 이렇게 5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다음 문장도 보면 떠맡음으로써 이렇게 책무, 없으면 떠맡다, 가지다 이런 뜻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어떤 책무입니까? 그 아이에게 그 주요한 caregivers, 그 보호자가 되는 것의 책무를 떠맡음으로써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죠, 이 말. 요거. 가르치도록 이런 글을 가르치도록 가르치도록 위임된다. 이 말이 이런 책무를 떠맡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5번 요 문장이 이제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환원 컨셉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요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과 컨셉으로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무를 떠맡음으로써 즉 가르치도록 위임되는 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런 책무를 떠맡음으로써 언제 그럽니까? 이래 그들의 긴 어떤 신체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이런 책무를 떠맡음으로써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한답니다. 그것을 에릭스가 믿기에 가르치려는 타고난 욕구인 것을 표현하게 된답니다. 올해 그대 수능 문제도 이 같은 인과학 컨셉, 시간선 컨셉으로 푸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컨셉으로 인과적 그 시간선 컨셉으로 풀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논리적인 비약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주의하시고 다음 오답률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2위는 흐름 문제가 오답률 2위였는데 흐름 문제가 오답률 안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흐름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소재나 주제를 파악합니다. 즉 주제문을 파악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소재가 없거나 혹은 주제와 다른 내용 골라내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마다 주제가 뭐였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단순히 지시의 연결어만 이렇게 가지고 풀면은 이 뭡니까 함정에 걸려들게 됩니다.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while 이렇게 시작하면은 비록 특히 첫 번째 문장에 비록 일지라도 이렇게 시작하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는 밑에 있죠. 기반시설이 형성할 수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여행하는지를 오늘날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여행 초기에는 it이 이제 반복되네요. it이 그런 요거죠. travel이라 아니 요거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죠. 그것이 소재입니다. 소재. 그것이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이거 소재가 결정했답니다. 여부를 어떤 여부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했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 가보면 transportation 요 소재 이것의 그 발달과 개선이 그 원 이렇게 있어도 그리고 이 최상급 이런 거 있어도 또 강력한 주제문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였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현대 관광산업이 대규모로 발달해서 그래서 그 일상의 부분, 삶의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의 삶의 그 일상의 부분이 되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였답니다. 1번 첫 번째 문장보다 이 2번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 밑에 읽어보면 첫 번째 문장이라기보다 두 번째 문장에 대한 구체적 그런 설명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2번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지시어죠. 지시어인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다. 뭐가 이 산업화가 어떤 산업화입니까? 초래한 더 효율적인 트랜스포테이션 수송이 공장 제품이니까 수송이겠죠. 공장 제품의 더 효율적인 수송을 초래한 산업화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수송 이렇게 이 트랜스포테이션 소재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2번으로 애들이 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답을 하지 못한 게 왜 그러냐면 자, 분명히 주제문을 파악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주제문과 이렇게 맞춰봐라 했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지시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요인 앞에 요인이 있었으니까 요인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른 요인 자연스럽게 연결되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이제 2위인 것 같은데 이런 중에서는 이 지시의 연결어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좀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제문을 파악하고 그 나머지 밑에는 나머지 이제 이런 문장들은 그 주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문장 보면은 기술적인 발달이 제공했습니다. 토대를 뭐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 지역의 지방의 이 지구의 그 트랜스포션 네트워크 이거는 소재를 달리편한 거겠죠. 이것을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토대를 제공했고 그래서 여행을 그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값싸게 만들었답니다. 이거는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현대 관광산업이 그 발달하면서 우리 삶의 일부가 됐잖아. 그 이유는 기술적인 발달로 도로가 증가했고 예를 들면은 도로가 증가했고 그래서 여행을 더 빠르고 값싸고 더 값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현대 관광산업이 우리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맞죠? 그러니까 요거 그 1번하고 3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지금 이것도 지시어 이런 거 세모하고 첨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술 발달로 교통망이 증가하고 여행이 더 빠르고 쉬워지고 값싸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광객을 만들어내고 관광객을 받는 지역, 즉 관광지겠죠. 이런 걸 만들었을 그 나돈이뿐만 아니고 또한 뭐를 초래했습니까? 호스트 오브 많은 다른 체인지 변화들도 초래했답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 같은 이런 것도 교통이 증가 이런 거 소재가 많이 이렇게 그 증가하면서 이런 것도 숙박시설도 증가했다. 이것도 관광과 관련이 있는 그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거 연결을 세모하고 결과적으로 availability는 이제 그 쉽게 이용 가능한 겁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소재와 서비스라는 것은 여기 위에 숙박시설을 말하겠죠. 어카모데이션의 이게 쉽게 이용 가능함이 컨시드는 여기서 왔답니다. 물론 근본적인 전제 뭐에 대한 관광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로 그 이 둘이 여기서 왔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 현대 관광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중에서는 주제문을 파악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마다 주제문과 맞춰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시어 연결을 가지고 문장들 간의 응집성 이런 거 보는 거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오답률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답률 3위로 왔는데 이번에 그 어법이 또 오답률 3위가 됐네요. 그 어법은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그 쌤의 그 어법 3법칙만 알면 된다 했죠. 지금까지 보면 계속 3법칙에서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법 풀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거를
한번 간략하게 복습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는 요까지는 왼쪽은 문장이 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구조 파악해서 해석하는 법이라 했고, 이게 오른쪽이 이제 문제 푸는 그런 방법인데, 자, 요거 왼쪽 문제 보면 한 문장에는 쌤이 반드시 하나에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하나의 수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첫 번째 명사는 뭐뭇은 이렇게 해석한다 했습니다. 뭐뭇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 오른쪽 명사는 뭐뭐를 해석하고, 그리고 수식어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수식어 하는 역할은 이 동사를 꾸며주거나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그리고 수식어는 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는데, 앞에 오면 보통 이렇게 콤마가 찍혀준다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Student study English at 만점 영어 in 부산하면 학생들은 첫 번째 명사니까 뭐뭐은 study 공부한다 English 영어를, 그래서 at 만점 영어 in 부산에 있는 만점 영어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산에 있는 만점 영어에서 이거는 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런 거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 단어로 인식하고 외워주면 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동사 다음에 형사고 오면은 형사하다, 명사고 명사이다 이렇게 덩어리 단어로 외워주면 되고, 리드 투 하면은 명사를 초래하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단어로 외워주면 된다 했습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첫 번째 명사는 뭐뭇은 동사 오른쪽 뭐뭇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죠. 그리고 그까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수능의 문제를 수능 어법 풀 때는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니고, 좀 이따가 쌤이 제시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의 특징 한 가지 배웠는데, 영어에서 한 단어면은 이 앞에서 꾸며주게 되고, 그리고 이 꾸며주는 부분이 좀 두 단 이상이 되면 뒤에서 꾸며준다 했죠. 여기 보시면 이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꾸미지만은 요 꾸며주는 부분이 두 단 이상이 되니까 여기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이게 영어의 하나의 특징인데, 밑에 이런 장치들 보세요. 이런 장치들 때문에 쌤이 문장이 복잡해진다는데, 이런 장치들도 다 두 단 이상이죠. 두 단 이상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이니까 이 장치들이 문장 속에서 명사나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데,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이렇게 뭐뭐한 명사처럼 이렇게 니은처럼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이 동사를 꾸며주게 되면 뭐뭐서 뭐뭐다 이렇게 부사처럼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to 동사의 물결하고 또 동사 ing 물결, 이런 것들은 문장 속에서 니은서 즉 수식어 역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접주동도 마찬가지네요. 접주동 물결도 이렇게 문장 속에서 건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요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뭐뭐 것은 주어와 동사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pp가 뭔지도 배웠는데 pp가 뭐라 했죠? pp는 이미 동사가 수로가 있는데, 수로 동사가 있는데 또 이렇게 뭐 앞이나 뒤에 이 동사 과거형 동사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이제 pp라 그랬고, pp가 명사와 관련되면, 즉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면 이렇게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고, 그리고 동사와 관련되면 동사를 꾸며주게 되면 뭐뭐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쌤이 말하는 이 pp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have pp 이런 pp와는 다른 겁니다. 이 have pp 이런 거는 덩어리 하나의 동사로서 뭐 eat, ate처럼 I ate 이렇게 하고 I've eaten 이렇게 dinner, 이 같은 이렇게 하나의 이 eat 같은 하나의 덩어리 동사로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쌤이 말하는 pp라는 것은 이렇게 된 혹은 채로로 해석되는 그런 pp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문장이 뭔지, 영어의 어떤 특징, 그리고 구조 파악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쌤이 3법칙 대해서 알아보면 딱 3개만 알아라 그랬죠. 3가지만 알아라 그랬는데,
1번 법칙이 뭐였습니까? 1번 법칙은 이렇게 동사, 투동사, 동사 ing 그리고 pp 이런 거, 즉 동사 비슷한 거 이런 거 밑줄이 있으면 지금 1번 법칙이라 할거 1번 법칙에서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동사가 있는지 주어 동사를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되고, 근데 이 동사 밑줄이 이 동사, 투동사, ing 밑줄이 절속이면 접주동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고, 그럼 만약에 이 동사가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투동사, ing 밑줄은 동사 없으면은 투는 ing를 떼줘서 이 동사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동사 동사 이렇게 한 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 이게 이제 70% 이상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동사하고 뭐 is, was 이런 거, 그리고 현재형 동사, go 이런 거, 그런 거 수일치를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비동사하고 to 같은 경우에는 대동사도 본다 했습니다. 대동사 본다 했고, 그리고 그 1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비동사하고 현재 동사, 이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동사는 이제 그 밑줄 뒤에 목적어 유무를 보라 그러는데, 밑줄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이제 pp가 맞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반드시 부분 해석도 해봐야 된다 했습니다. 예외도 있으니까. 부분 해석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동사, 투동사, 동사 ing 이런 것들은 뭐 하는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런 걸 제외한 pp, 그죠? pp는 뭐뭐 된, 요렇게 요게 하는 된, 요게 이제 부분 해석이라 했습니다. 이 복잡하게 보기 줄 수 있는데 문제 풀어보면 그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였냐면 밑줄 다음 혹은 다음에 밑줄 있으면, 즉 접속사 밑줄일 때 2번은 법칙인데, 2번 법칙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접속사부터 동사 물결까지 가로를 해주고 근데 단 위치하고 whom 같은 경우에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부터 이렇게 가로를 해준다 했습니다. 동사 물결 가로를 해주고, 이 가로친 부분은 문장이라 그랬고, 문장이 돼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1번 보면 이 W로 접속사 크게 두 부류로 이게 구분한다 했습니다. 이 W로 시작하는 접속사 who, whom, whose, which 이런 거, where 이런 거는 이 가로를 친 다음에 요거 포함해서 요거 who 밑에 옆에 그는 적고, where 밑에 그것에서 이런 거 적고, 요거를 포함해서 문장이 뭐뭐는 뭐뭐다 자연스럽게 문장이 되는지 보는 것이고, 요거 W 이외의 접속사, 그러니까 as라든지 that 이런 거, 그 외의 접속사는 그 접속사 대신에 what으로 치환하고, 요 what 뒤쪽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요 앞에 1번은 요거 포함해서 문장이 되는지 보는 것이고, 요 W 이외의 접속사, 그러니까 as, 뭐 that 이런 거, whether 이런 거는 요거 그 접속사 대신에 what으로 대입하고 그 뒤쪽으로 해석해 본다 했습니다. 뒤쪽에서 보는데 뒤에 의미가 뭐뭐는 뭐뭐다 이거 완전하면은 그 what이 아니겠죠. what이 아니니까 그 밑줄이 맞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what이 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쪽 해석해 봤는데 뭐뭐 넌이 없다든지 뭐뭐 럴이 없다든지 조금 불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꾸며주는 명사까지 없애야지 what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원 밑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 밑줄은 바로 이제 적고 그 what 옆에 적고 바로 이제 뒤쪽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해석해 봤을 때 뭐뭐는 뭐뭐다가 되면은 what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고,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2번 법칙이었고, 그리고 이제 3번 법칙은 뭐였습니까? 3번 법칙은 밑줄 왼쪽에 and or 버디 있으면 3번 법칙이라는데, 참 중요한 거 우리가 1번, 2번 판별하기 전에 이거 3번 법칙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거 동사 밑줄, 투동사 ing 밑줄이라도 이 왼쪽에 보통 왼쪽인데 왼쪽에 and or 버시 있으면 1번 법칙이 아니고 3번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3번 법칙일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한다 했는데, 이 동사 이렇게 투동사 ing 이런 것들은 같은 형태, 얘들이 and or 버시 같은 형태를 연결시킵니다. 같은 형태를 연결시키고, 근데 여기서 뒤에서 만약에 여기 ing인데 여기 앞에 그냥 동사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같은 형태를 연결시켜야 되고, 동사와 동사끼리 ing는 ing 이렇게 같은 형태를 연결시켜야 되고, 근데 이게 pp하고
아까 선생님 말한 PP 그리고 요 A는 형용사를 말하는데 형용사는 형태는 좀 다르죠.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 속에서 문장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기 전에 여기 요 밑에 요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 대동사를 말했는데 이 대동사도 좀 모르는 학생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대동사 요거 한번 보면 요거를 대동사 요걸 통해서 1번을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면 만약에 여기 된 다음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 어순도 가능하고 동사 주어 어순도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 밑줄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밑줄이면 어떻게 봅니까? 이게 1번 법칙이죠. 1번 법칙이니까 주어 동사를 표시하는데 그런데 절속이니까 이렇게 이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접속사일 거 아니에요. 이 동사가 또 있으니까 절속이니까 이제 첫 번째 명사가 주어니까 이렇게 주어 애플즈가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표시해주고 얘가 현재형이니까 뭐 뭡니까? 현재형이니까 수일치를 봐야 되겠죠. 수일치는 이제 주어에 s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s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자면 두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사를 봐야 되는데 대동사는 뭐냐면 요 앞에 접속사 왼쪽에 보세요. 이게 B동사가 아니죠.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니까 두가 맞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B동사라면 당연히 이게 이제 R가 돼야 되겠죠. 자, 요거 대동사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번 요거를 다 정리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자 어법은 이 보면은 1번이죠. 1번 밑줄을 먼저 보고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법칙입니까? 2번 법칙이죠. 접속사니까 2번 법칙이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가로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위치하고 whom 같은 경우는 앞에 전사가 있으면 전사부터 가로를 해라 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사 물결까지 펑션은 그냥 기능하다 이거까지만 말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기까지 가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W로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적으라 했죠. 뭐 그는 위치는 그것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그것이라고 적고 요거 포함해서 문장이 되는지 봐야 했는데 가면은 그것에서 이렇게 물론 그것에 의해서나 그것에서 이 생물학 진화가 기능한다 말이 되죠. 말이 되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바위책 맞는 거라고 맞는 거 바위 빼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겠죠. 문장이 안 되겠지. 이거 포함해서 가면 틀렸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1번은 것은 맞는 것이고 이 품사 이런 걸 선생님 날려라 그랬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몇 번 법칙입니까? 밑줄 엔드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3번 법칙이 아니고 1번 법칙입니다. 1번 법칙인데 요거는 이제 그 테이크 홀드가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요 정도는 이제 알아라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테이크 홀드 하나의 덩어리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인데 1번 법칙이니까 이제 주어 동사를 선생님 표시해라 했죠. 주어 동사를 표시해라 했고 그 다음에 밑줄 뒤에 목적어가 유무를 발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없지만 쌤이 목적 없지만 반드시 이렇게 목적에서 PP가 맞다 이러는데 근데 부분 해석도 반드시 해봐라 그러죠. 부분 해석 해봐라 그러는데 부분 해석에 보면은 이런 변이들이 이 테이크 홀드 장악하다 장악하는이죠. 장악하는이니까 투동사 이렇게 장악하는이니까 이런 변이들이 장악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요. 맞는 것이고 4번 이런 거 품사 날리고 5번은 몇 번 법칙입니까? 2번 법칙이죠. 2번 법칙인데 가로하고 워선 바로 밑에 그쪽 거 그 뒤쪽을 해석해 본다 했습니다. 아까 요런 거는 요거 포함해서 문장이 되는지 보는 것이고 워선 뒤쪽을 해석해 보라 그러는데 뒤쪽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은 몇몇의 생명체들이 굶주린다. 굶주리면 틀림없다. 굶주려야 된다. 굶주린다. 말이 되죠. 말이 되니까 무엇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어법은 올해 시험에서도 꼭 쌤이 이렇게 3법칙에서 꼭 나올 테니까 어법은 쌤이 이제 많이 올렸죠. 2011년도 대수능부터 지금까지 어법만 다 올려놨거든요. 그 어법이 부족한 학생은 좀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다 거의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푸는지 조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쌤이 11년부터 지금까지 캐설 강의를 다 찾아가지고 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오답률 4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주제가 이번에 오답률 4위였는데 주제는 그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특징 내용까지 다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시어 연결을 잘 활용해서 푸는데 이런 게 themselves 이런 게 지시어고 for example 이런 게 연결어죠.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예시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이 일단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주제문에는 반드시 소재가 있을 거니까 소재는 뭐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밑에 선택지 보면은 이렇게 비평가가 들어가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 골라도 그 50% 확률 비평가들은 그들 자신을 분리시키는데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분리시켰습니까? 거부함으로써 자연적인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플들은 주다. 대중문화의 산물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켰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분리시켰냐면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분리시켰는 거죠. 어떤 판단? 세련된 현실주의 감각에 기반된 그런 판단 때문에. 자, 이제 예를 들면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있어서 챔피언은 지지하다, ing니어 지지하는 이 사람의 사회 비평. 또 컴마는 동격으로 볼 수 있고 즉 셀프 리플렉시비티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특히 거리를 두는 효과 이런 거에 관한 사회 비평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비평가가 있었어도 there still 콤마 동그라미 있고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첫 번째 명사 이게 주어입니다. 여전히 그 거부가 있는데 이런 벌글 인조이먼트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같은 말이겠죠. 이런 밑에 나와 저속한 그런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거부냐면 이 수업 어플에서 이렇게 의심되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거를 달리 표현한 거죠. 이렇게 대중문화 산물에서 주어지는 그런 즐거움 요거 연속곡에서 그 의심되는 주어지는 그런 즐거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가 있답니다. 비평가들이 이런 거를 거부한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이 지시어죠. 이런 거부 즉 비평가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저속한 즐거움을 거부한다 했죠. 이런 거부는 소재인데 또한 기능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평가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뭐로부터 이런 이미지로부터 어떤 이미지입니까? 생각이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대중을 이미지로부터 그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어떤 대중이냐면 he or she는 비평가를 말합니다. 비평가가 실제로 몇몇 만들다, 제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만들다 하면 되겠죠. 실제로 만든 그런 대중, 이런 생각이 없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대중, 비평가들이 실제로 만든 이런 생각이 없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중의 이미지로부터 그들 자신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definitively는 이제 아주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good taste라는 이때 good taste는 뭐겠습니까? good taste는 이런 이때 good taste라는 것은 이거하고 그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good taste라는 그런 이런 논리를 아주 그 논란의 여지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이 대중들로부터 그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거죠. 차가운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뜨거운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게 상대적인데 이 비평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중 이런 이미지를 만들므로써 자기네들은 이런 굿 테이스트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잘 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방금 말한 거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2011년 수능에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고, 그 다음 it은 뭐냐면 다시 계속 소재입니다. 비평가들이 대중문화 산물에서 나오는 그런 즐거움을 거부하고 하는 거. 또한 연결어 또한 비슷한 거 나열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또 전가시킨답니다. 근데 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냐면 여성의 취향과 주관적인 이런 것도, 여성적인 취향, 주관적인 이런 것도 이런 거겠죠.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증가시키고, 또 즉 다시 말해서 그 연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넣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대중문화에 대한 이런 비평가들의 비평이겠죠. 소재 그래 거부하는 거는 또 뭐를 떠오르게 한다? 그 아주 좀 경멸적인 그런 이미지, 여성들에 대한 경멸적인 이미지를 또 떠오르게 한답니다.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 이 나타내는 뭘 부패, 사람들의 부패의 깊이를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를 또 떠오르게 한답니다. 자, 이제 된 그렇다면 정리하고 있는데, 된 그렇다면 취향 만들기. 우리는 굿 테스트고 그 일반 대중들은 배드 테스트 이런 거 소재입니다. 거부하는 거. 그런 취향 만들기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이 하이어라키라면 위계어 이런 뜻입니다. 선배, 후배, 뭐 부장, 과장 이렇게 위계의 차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the seat 이거 여기서 문명상 비평가들을 말하겠죠. 비평가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서 위계 차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 미적인 위치라는 것은 이거겠죠. 굿 테스트. 미적인 위치의 만듦을 통해서 근데 미적인 위치를 어떻게 만든다 했죠? 미적인 위치의 만듦을 통해서 이런 위계의 차이를 만드는데, 미적인 위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말했죠. 이렇게 어디 있었죠? 이런 이미지를 만든다 했잖아. 이런 생각이 없고 즐거움을 좋아하는 대중 이미지를 만든다 했잖아. 비평가들이 그 이런 생각이 없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중 이미지를 만든다 했죠. 이걸 말하는 거. 이런 반대의 개념을 만들어야지 그 비평가들은 미적인 위치임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이 미적인 위치의 만듦을 통해서 이렇게 요걸 만드는 거는 요 반대 개념 이렇게 반대 그 반대 개념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이 비평가들의 이런 미적인 위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위계의 차이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한다. 뒤에 보면은 이런 이 테스트를 했어요. 문맥상에 저속한 이런 거겠죠. 저속한 이런 거 아까 전에 다 이런 거 저속한 즐거움, 그리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이런 이런 즐거움은 이런 굿 테이스트하고 이런 것과 그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런 대중들은 이런 것과 반대되는 그 미적인 위치의 만듦을 통해서 그 위계의 그 차이를 만드는 기능을 할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가면 선택지로 한번 가보면 소재 반드시 들어가야 됐죠. 소재 비평가의 그 부정적인 견해, 대중 취향에 대한 노란 게 표시하는 거, 그 대중 취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이게 소재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츠는 요겁니다. 요거 관점. 비평가들의 대중 취향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영향들이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뭡니까? 이런 그 자기네들 이런 이 굿 취향에 대한 이걸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부정적인 개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취향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도 증가시키고, 또 비평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걸 떠오르게 한다겠죠. 이런 걸 떠오르게 하고, 이런 거는 또 이렇게 그 사람의 부패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위기의 차이를 만들고, 이렇게 또 이런 위치를 만든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츠. 그러니까 이 대중 취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파생된 영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재, 전반부의 소재를 파악하고, 요 중후반부에서 요 소재에서 비롯되는 이런 영향들을 일반화시키면은
그것의 영향들 이렇게 파급 효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단순히 한 문장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뭡니까 이 좀 중후반부에서 전반부에서는 소재 정도를 파악하고 중후반부에서 그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주제도 그 오답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그 다음 오답률 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빈칸 문제가 오답률 5위인데 빈칸 문제는 소재나 주제를 달리 표현한 데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고, 특히 빈칸 전후 문장의 지시어, 연결어, 접속사, 부정어 이런 거에 주의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빈칸 문제 보고 목표 설정해 보면 빈칸 지금 주어 동사죠. 이렇게 주어 동사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까? 소재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소재는 반복되는 거, 즉 지시어 exam 하면 된다 했죠. 세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 보면 이 올도 이렇게 시작하면은 주제문일, 특히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의 이슬람 교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를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fear of disease 이런 거 세모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주제 신호입니다. 신호. 이러한 disea가 뭘까요? 이때 disea는 people이 아니고, 만약 people이라면 이게 them이 됐을 겁니다. 요 문맥상 identity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설 중에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지금 identity가 이 빈칸에는 아이덴티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택지를 보면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한 개 고르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이 이제 우리 어떤지만 보면 되는데 이러한 정체성 중에 거의 없는 것이 정치적으로 두드러진답니다. 특정 순간에.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다른 순간에는 이 정체성들이 두드러지는 순간 있다 이 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밑에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only 이렇게 할 때만, 정치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칠 때만 뭐에 영향을 미친다면 복지, 그러니까 안녕, 행복 이런 거, 그 특정 그룹 사람들의 어떤 그 안녕에 영향을 미칠 때만 이때 강조 구문인데 이렇게 할 때만 정체성이 없으면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뜻맞다 가지다. 중요성을 가진다. 이 밑에 보면 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근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냐면 이 여성의 권리를 터치는 언급하는 이때 대절은 이제 그 주어 이슈를 꾸며주는 겁니다. 이런 여성의 권리를 언급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은 말이죠. 발생할 때만 여성들이 여기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성별을 프린시플 하면 주요한 이런 뜻입니다. 주요한 정체성으로 여기기 시작한답니다. 즉 이런 문제, 즉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만 나도 여성이지, 이렇게 여성이라는 성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그 복지에 영향을 미칠 때만 정체성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성이라는 그런 사실을 잊고 살아가다가 그냥 미국인이다 뭐 한국인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여성의 권리를 언급하는 문제가, 즉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만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서치 이런 거 지시요. 그런 여성들이 그 미국인인지 그런 시기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발생 때는 그 미국인인지 이란인지 혹은 그들이 뭐 카톨릭 교도인지 일반 기독교인지 이런 여부는 이게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이 덜 중요하답니다. 뭐보다 이런 사실보다 대선 뭐뭐라는 그들이 여성이라는 사실보다 덜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런 시기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나열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페민, 기근과 내전이 이런 사하라 아프리카 이남의 사람들을 위협할 때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도 이 말이죠. 주제문에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그 특정 그룹 사람들의 복지에 안녕에 영향을 미칠 때 이걸 달리 표현한 거죠. 구체화한 거죠.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때만 많은 미국에 사는 그런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이 그 상기되어지는데 뭐에 대해서 그들의 혈족 관계, 뭐와의 그 대륙과의 어떤 대륙 관계, 대륙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그 수세기 전에 태어난 그런 대륙과의 혈족 관계에 대해서 상기된답니다. 이 말도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그 내전이 위협할 때, 즉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만 이 대륙과 혈족 관계 이게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대해서 상기된다면은 정체성이 중요해진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만 정체성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In other words 이건 언제 쓰는 겁니까? 달리 말하면 똑같은 말 할 때 쓰는 거죠. 요 예시 두 개를 지금 그 달리 말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문제, 즉 각각의 정치적인 문제겠죠. 하나는 여성의 권리를 언급하는 문제,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기근과 내전이 이런 이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 문제가 폴스는 불러일으킨다. 다른 정체성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그 나도 여성이었지. 그 다음에 밑에 문제에서는 그들의 조상이 그러니까 그 태어난 그런 대륙과 혈족 관계, 즉 그들이 그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어떤 정체성이냐면 설명하는 뭐를 정치적인 선호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가르딩 무브에 관해서 그러한 문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선호를 설명하는 것을 돕는 그런 다른 정체성을 불러일으킨답니다. 이 말도 이제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주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이런 사람들의 그 웰페어에 영향을 미칠 때 정체성이 중요해진다. 뭐 그런 말인 거죠. 만약에 이게 시험장에서 이 100% 이해를 하기는 다 힘든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연결어, 지시어 이런 거 연결어죠. 연결어 이런 거 세무하면서 예시니까 이거 같은 말이겠구나. 예시 나열이니까 그 예시 나열이고 똑같은 말이 주제하고 똑같은 말이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원하고 있으니까 예시하고 이 두 개를 일반화시키는 같은 말이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다시 또 주제문과 같은 말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문제는 그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2번은 보면은 릴리전 종교가 정체성을 선행한다 이 말은 좀 불일치한 하는 거고 좀 예시에 그냥 하나만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예시가 나열됐는데 이거 시밀러리 여기에 보면은 요 위에입니까? 첫 번째 예시입니까? 여기 보면은 카톨릭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카톨릭 이렇게 프로세스 이게 종교죠. 종교인데 이거 예시가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에 그 예시 하나에만 해당하는 해당하는 게 이게 당연히 선택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 오답이겠죠. 오답. 왜냐하면 빈칸이 지금 주제문 빈칸이기 때문에 빈칸은 거의 한 90% 정도가 주제문 빈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문제 오답률 6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오답률 6위 7위는 맨 처음 했으니까 6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밑줄이 문맥상 의미하는 바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그 유형인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뭐 주제하고 그 빈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근데 이게 왜 좀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밑줄이 이제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그 본질은 빈칸이나 뭐 주제나 똑같다 이 말이죠. 즉 소재 주제를 파악하고 그 소재 주제를 어떻게 한다? 달리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어 연결어도 잘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죠. 자, 보면은 그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이런 흔한 생각, 이 흔한 생각은 통념인데 어떤 생각입니까?
창의적인 개인이 티크머브드는 내놓다 위대한 통찰력 있는 물체, 발견물들, 작품 혹은 이 발물 in isolation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이런 거를 내놓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인데 이 창의력 두 번째 문제 보면 창의력, 이 창의적인 개인을 말하는 거겠죠. 창의력은 어디서 비롯된다?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답니다.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사람과 그 사람의 환경 혹은 문화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고 또한 타이밍에도 달려있답니다. 이게 주제문이죠. 주제문 이때 예시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주제문인데 이 주제문을 달리 표현하면은 5번이 된다 이 말이죠. 5번. 그러니까 창의적인 개인이 혼자서 이런 거 내놓는 게 아니고 창의력이라는 것은 즉 창의적인 개인이란 그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 그 창의적인 사람과 그 환경 혹은 문화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창의적인 개인이 생겨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타이밍이 또 중요하다 그 말이니까 5번에 가보세요. 그 소재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소재 들어가야 되고 창의적인 개인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 어떤 때면 이치는 요거 창의력을 말합니다. 그 개인의 창의력의 필요한 조건, 컨디션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달리 표현하는 거지. 자 밑에 이제 예시 한번 봅시다. 예시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시니까 자 만약에 이 예술가 예를 들면 뭐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이 단지 50년 그들이 태어나기 50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도 이런 문화 이게 좋습니다. 예술 후원의 문화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없었을 것이다. 어떤 문화냐면 그들의 위대한 성취물에 자금을 대주고 그 만들 그런 그 후원의 문화가 그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지. 즉 그런 후원의 문화가 태어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사람 이 창의적인 개인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나열하고 있는데 또 천문학자 예시를 들고 있네요. 천문학자들 발견품이 그 발견물들이 발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 않았다면 기술적인 망원경에 대한 기술적인 발달과 우주에 대한 진화한 지식이 그들 앞에 오지 않았으면은 그들의 발견물들도 발생하지 없었을 것이다. 이 말도 그 망원경에 대한 기술적인 발달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환경이고 문화인 거죠. 우주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견이 가능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거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요점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요지는 뭐냐면 디보트는 바치다 기울이다 많은 주의 집중을 그 바쳐야 되는데 어디에 그 생겨남에 도메인이 뭘까요? 영역인데 여기서는 도메인이 이런 걸 말하겠죠. 이렇게 환경 문화 이런 걸 말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도메인의 생겨남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죠. 뭐만큼이나 우리가 이때 두가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그 사람에게 이 도메인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많은 주의 집중을 바치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많은 주의 집중을 도메인의 생겨남에 바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빈칸 밑줄 보면은 그 이유는 이런 거 없지만 넣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유는 이 창의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 체인이 있는데 이 자전거 체인 생각해 보세요. 체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링크 연결시켜주는 그 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콤마 동격 다시 말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그 단계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창의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창의적인 이 개인이 생겨나려 그러면은 이런 문화라든지 환경 그죠 이런 타이밍이 이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창의력이 필요한 조건에서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다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늘 뭐 언급한 거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맥 밖에서 단어 문법 공부하고 한 문장씩 이렇게 구문 공부하는데, 근데 그거는 수능 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그 쓸데없는 지식이 될 뿐이고 최소 쌤이 이렇게 알려준 이 정도의 뭐 지식은 알아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지식 알고 많이 이렇게 읽어봐야 된다 했죠. 최소 이렇게 이렇게 단락이라는데 단락 단위로 많이 읽어볼 때 아까 보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읽히게 되는 거고 또 이런 독해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또 쌓이게 되면은 창의력, 사고력, 지적 호기심, 주도력 이런 거 AI에게 조금 부족한 이 자질이죠. AI에게 조금 부족한 자질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걔들하고 협업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쌓이면 이런 거에 토대가 되는 것이고 또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면서 글도 더 잘 읽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고 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수능 고3 학생들은 수능에서 이제 대박 내기를 이렇게 바라겠고 저는 수능 또 치고 이렇게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점 영어쌤이었습니다.